이제 금 투자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금 가격이라고 하면은 딱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걸 깨닫는 데는 한 1년 조금 더 넘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반인 분들은 아예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금 가격이 이제 뭐 뉴스에 보면 온스당 뭐 4,200불이다, 아니면 뭐 이제 어떤 뉴스에는 뭐 돈당 뭐 80만 원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금 가격이 80만 원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국제 시세라는 건 우리가 주식 가격처럼 투자자들이 뭐 사고 팔고 하면서 그냥 맞춰진 기준 가격 같은 거예요. 우리 달러 살 때도 살 때 가격이랑 팔 때 가격 다르잖아요. 그런 것과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 가격일 뿐이지 실제로 그것보다 우리나라의 금 가격은 더 비쌀 때도 있고 더 저렴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광산이 없어요.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국가들은 광산이 되게 활발하게 있기 때문에 공급이 늘 계속해서 이제 받쳐줍니다. 그럼 수요가 좀 올라오면 이제 광산에서 나온 금으로 이제 좀 공급을 채우고, 그걸로도 모자라면 이제 가까운 국가에서 이제 금을 가지고 오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광산도 없죠. 삼면은 다 바다로 막혀 있고 위에는 북한으로 막혀 있어서 사실상 섬나라에 가깝죠. 그러니까 갑자기 수요가 몰리면 금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장 사야 되니까 웃돈을 주고라도 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유독 금 가격이 비싼 현상들이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만 국제 시세에 비해서 너무 비싼 현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상승장이나 하락장의 기준이 명확한 판단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은 오를 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전체 사이클로 보면은 오를 때,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일 때 사는 게 좋다. 근데 그 안에서 전체 10년이라는 상승 사이클 안에서는 언제 사는 게 좋냐면 가격이 좀 떨어지거나 횡보할 때, 사실 지금 같은 때가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금이라는 자산을 이렇게 100년치 데이터를 쭉 펼쳐놓고 보면 금 가격이 어떻게 오르냐면 이렇게 선형적으로 슈퍼 사이클을 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횡보하다가 폭등하고 횡보하다가 폭등하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언제 사야 돼요? 폭등할 때가 아니라 횡보할 때 계속 줍줍해야죠. 횡보할 때 줍줍한다라는 건 내 평단가를 낮춘 상태에서 가격이 쌀 때 산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횡보할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잘 안 가져요. 가격이 오를 때 관심을 갖지 횡보할 때 관심을 잘 안 갖다 보니까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치 프리미엄, 우리만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금을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가격이 좀 횡보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그럴 때마다 금을 줍줍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팔아야 될까요? 언제 팔아야 되느냐, 그것도 사실 명확하게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을 슈퍼사이클을 알리는 시그널들이 사실은 몇 개 있어요. 제가 슈퍼사이클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명확한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다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금의 슈퍼사이클을 알리는 시그널은 보통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금리, 하나는 생산량, 그리고 하나는 가격 데이터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공급적인 특성 때문에 추세가 매우 길고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를 때 내내 올라요. 근데 반대로 떨어질 때도 한 20년 내내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금이 상승 추세일 때 사면 돼요. 근데 그러면 상승 추세를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고, 또 나중에 팔 때는 하락 추세일 때 팔면 되죠. 하락 추세를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궁금하는데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를 들면 뭐 연예인을 보든 아니면 축구 스타를 보든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런 말씀 가끔 하시잖아요. 아, 요즘에 이 축구 선수 완전 상승세야. 요즘에 이 축구 선수 완전 하락세야. 그 말이 왜 나왔나 생각하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성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냐 혹은 나빠지고 있냐로 평가를 하는 것처럼 이 금이라는 자산도 그 추세를 평가할 때 과거와 비교해서 금 가격이 지금 더 높냐 낮냐만으로도 사실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금 투자할 때만 활용되는 방법은 아니고 원래는 한 200년 정도 되는 그 주식 투자 방법이에요. 모멘텀 투자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추세 추종 투자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1년
1년 전 가격을 비교해서 1년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높으면 상승 추세, 낮으면 하락 추세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금은 추세가 좀 더 길고 분명하니까 1년 6개월 정도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1년 6개월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이렇게 더 높다. 그럼 이게 얘가 이렇게 상승 추세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고점을 지나면 점점 지금 가격은 떨어지고 옛날 가격은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전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1년 6개월 전 가격보다 더 낮은 이 지점에 오면 그냥 팔아버리면 돼요. 이 방법만 해도 사실 대부분 그 상승 추세에 완전 초입부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늦지 않은 시점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팔 때도 그 내가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는 없지만 한 어깨 어느 정도 부근에서 팔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을 매도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많은 분들이 매도에 대한 걱정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실까? 저는 매도에 대한 걱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걱정하실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주식 투자를 해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 내가 매도 타이밍을 잠깐만 놓쳐도 갑자기 가격이 급락하고 심지어는 막 옛날 가격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매도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금은 또 하나의 특징이 고점 부근에서 머무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짧게는 한 1년에서 길게는 3년 정도까지도 고점 부근에 머물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 추종 매매법을 이용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하락 시그널이 나와서 팔 때 그게 막 가격이 되게 많이 떨어진 시점에 파는 게 아니라 한 어깨 정도 부근에서 팔게 되기 때문에 막 큰 욕심 나는 부리지 않는다. 적당할 때 사서 적당할 때 판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상승 추세일 때 매수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락 시그널 뜨면 그때 매도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점 논란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고점 논란이? 인류 역사에서 금 가격이 요 정도 오르고 말았던 역사는 없어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일단 지난 100년 동안 금 가격이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7배, 가장 짧게 올랐을 때가 9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승 사이클 고작 6년 됐거든요. 오른 퍼센테이지 최저점으로 따져도 3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에서 금 가격이 요 정도밖에 안 올랐던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 전체라고 해봤자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실 텐데, 주식시장의 전체 역사가 2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금 역사는요 5000년이라는 역사가 됩니다. 그 안에서 폭등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 역사들을 돌이켜보면 금 가격이 정확히 최고점이 어디다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가격 이상은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공통된 패턴이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하면 좀 길지만 단순하게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가 보유한 금 보유량과 그 다음에 국가가 지금까지 세상에 뿌려버린 그 종이 화폐, 이게 1대1로 매치되는 수준 이상까지는 오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1933년 그리고 1970년대 이 금 가격이 재평가되면서 최소한 이 수준을 다 지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번 상승 사이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정말 최소한 금 가격은 4배 이상 더 올라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런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금 가격이 앞으로 4배 이상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금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금 가격이 비싸다라는 불안함,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금 투자를 미루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지금 금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화폐 가치가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시기에 나의 자산을, 나의 부를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내 전체 자산의 딱 10%만이라도 금을 꼭 보유해야만 하는 시기인데, 그런 중요한 시기에 그냥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꾸 이것을 미루게 되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해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6년도 이후로도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금의 가치가 더 강해질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이 오르는 이유는 화폐가 신뢰를 잃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할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되게 쉽게 설명을 해서 그냥 화폐가 너무 많이 뿌려져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금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요, 그러니까 종이 화폐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화폐의 가치가 즉각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화폐가 많이 풀리면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쓸 것 같지만 잘 안 씁니다. 자산으로 쟁여놓던가 아니면 예금에 넣어놔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 막 연준이라고 하는 그 중앙은행 같은 데다가 돈을 예치해 놓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많이 풀었지만 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불안하면,
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뭔가 불안감을 느끼면 빨리 이 화폐를 버리고 다른 자산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현상이 어디서 나타났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렸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화폐의 가치가 그렇게 많이 풀린 것만큼 떨어질 리스크가 갖고 있다는 뜻이고, 여기서 트리거가 되는 게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은 러시아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자산을 동결해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세계 국제 정세로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고 정말 달러에 대한 모든 신뢰를 다 잃는 거예요. 왜냐면 달러라는 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죠. 여러분들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셨고, 저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전자산은 뭔가요?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나를 지켜줘야 안전자산인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선 가장 위험한 순간에 러시아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의 목줄을 맸죠. 그러면 달러가 과연 100% 안전자산인가? 이제 그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원래도 2010년부터 이제 워낙 화폐가 많이 풀리니까 서서히 중앙은행들이 좀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1950년부터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금매입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에도요.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매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아, 달러의 신뢰가 정말 빠르게 떨어지고 있구나. 중국은 원래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였거든요. 한 2013년도에는 1조 3천억 달러 정도? 근데 지금은 그거의 절반 수준도 안 돼요. 다 팔았다는 얘기죠. 다른 국가들도 서서히 미국의 국채를 사주지도 않고 오히려 파는 국가들도 많이 나오면서 그 돈들이 금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뢰는요, 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데 한순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관 신뢰는 다시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실제로 과거의 역사에서도 화폐의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하면 다시 무너지고 세우는 것 말고 이게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 이어붙여가지고 뭐 그 신뢰를 다시 예전처럼 되돌린다? 그랬던 역사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대한 흐름을 좀 긴 호흡의 관점에서 흐름을 바라보고 금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금에 대한 악재들 나올 거예요. 뭐 금리 인상이나 뭐 아니면 뭐 좀 화해 모드로 간다던가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런 단기적인 소음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굳건하게 금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달러 외에도 금값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생산량이에요. 우리가 달러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는 건 달러를 버리고 금을 산다라는 의미잖아요. 수요의 측면이죠. 근데 이제 경제학 배우면 여러분들도 한 번씩 아시다시피 가격은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의 공급은 당연히 생산량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점점 고갈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그리고 있고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광산에서 나오는 채굴량이 너무 적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즉 앞으로 공급이 더 줄어들 거라는 건 그냥 그 흐름 속에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안 그래도 그 추세로 가고 있는데 여기 얹어서 한때 우리 기후위기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었잖아요. 기후위기가 지금은 조금 많이 들어간 얘기지만 이건 나중에 언제든 다시 재점화될 수 있는 이슈거든요. 이 기후위기가 재점화되면 무슨 문제가 나타나냐면 그게 한창 핫했던 2020년, 2021년도를 보면 ESG 바람이 불었을 때 친환경 기업들은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반환경적인 기업들은 되게 많이 규제를 했어요. 근데 금광 기업들이 대표적인 좀 반환경적인 기업이에요. 인권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환경 문제도 좀 심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힘든 금광 기업들, 채굴을 할 수 있는 금도 별로 없어서 힘든 금광 기업들을 계속 압박하니까 채굴량이 그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줄었었습니다. 지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흐름 자체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런 기후위기 문제까지 다시 재점화된다라고 한다면 그땐 공급량이 지금의 수준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될 거고 그게 금 가격을 더 빠르게 밀어올리는 요소로서 그런 잠재적인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좀 낮다는 인식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실제로 수익률이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0년치를 기준으로 보면 주식 같은 경우에가 이제 실질 수익률, 인플레이션을 제거한 값을 보면은 한 6%에서 7% 정도 돼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한 7%에서 8% 요 정도 됩니다.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한 1% 될까 말까요. 사실상 물가 오르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금이라는 자산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안 올라요. 한 20년 내내 떨어지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기간은 안 오르다가 지금처럼 화폐의 신뢰가 흔들리는 시기에 10년 동안 그동안 안 올랐던 모든 수익률만큼 쭉 올라요. 금 가격은 비교적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보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강렬하게 오른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지금이 바로 그 강렬하게 오르는 슈퍼사이클의 시그널이 다 나온 그 세 가지 시그널이 모두 나온 그런 상승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금으로 내가 떡상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상승 사이클인 것 자체에 금에 관심을 갖고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이라도 금을 꼭 보유해야만 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아예 제로 베이스의 투자자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금을 모아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처럼 금 투자에 대한 100%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사실을 깨달았어도 전 재산을 다 금 투자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차도 없고 집도 없거든요. 전부 다 금을 사서 금과 은을 사서 진짜 자산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금과 은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이 시장에 들어온다. 지금까지 금 투자를 모르다가 이걸 이제서야 깨닫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 재산을 투자할 거지만 근데 일반인 분들은 사실 저만큼의 확신이 아직 없잖아요. 아직 그 정도의 금에 대한 공부가 덜 되셨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을 10% 정도만 보유하면 돼요. 금을 내 전체 자산의 10%만 보유하면 보유한 게 보유하지 않았던 것보다 수익률도 높아지고 안정성도 같이 높아지는 그 알짜배기 혜택을 다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내가 금 투자가 처음이다. 이제 막 금 투자를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한 10% 정도는 담아놓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어요. 금도 투자하시고 은도 투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금이랑 은이랑 이렇게 좀 다른가요? 사실 금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다라고 한다면 은을 꼭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로 은은 금과 함께 같이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다 보니까 실제로 금 가격이랑 은 가격 자체가 거의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떨어져요. 다만 은이 오를 때 더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금의 상승 사이클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은을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높은 성과를 높은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은이 지금 산업 수요가 미쳤어요. 매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데 금과 마찬가지로 은도 매장량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공급이 계속 줄어듭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맨날 폭발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은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저는 쇼티지도 날 수 있다. 공급 쇼티지도 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은은 잠재적인 그런 상승 모멘텀도 금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래도 금 투자하면 더 높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잠재적인 포텐셜도 있어서 은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금과 은을 적절하게 이렇게 둘 다 보유하고 있는 편입니다. 국내 금시장과 해외 금시장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개인 투자자에게 그런 게 영향이 좀 가나요? 그쵸.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문제가 이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좀 금 투자를 하기 힘들게 만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금 투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실제로 몇 번의 실수도 좀 경험해보고 나서야 아, 우리나라의 금시장이 이렇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부터 좀 손해보는 일들이 덜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치 프리미엄 이런 현상들 때문에 막상 내가 관심을 가졌던 때는 이제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으니까 가격이 올랐을 때는 나 말고도 모두가 금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고 그거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웃돈을 줘야 되는 현상이 나와서 그때 내가 만약에 금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금 가격이 한 달 뒤, 두 달 뒤에 지금 가격이랑 똑같다고 치더라도 프리미엄, 이 공급이라는 부분이 안정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프리미엄이 쭉 떨어지고 김치 프리미엄이 뭐 5%면 5%, 10%면 10%, 20%면 20%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 투자할 때 어떤 방법이 제일 좋나요? 라고 하면은 딱 한 가지만 고르기가 어려워요. 아까 전에 KRX 금시장이라고 추천드렸고 이게 지금 투자하기에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또 다시 금 가격이 이제 뭐 오르고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KRX도 결국에는 실물 기반의 투자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금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이제 ETF라던가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금 투자를 잠깐 하셨다가 나중에 뭐 실물로 넘어가든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해서 일반인 분들이라면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을 비교적 빨리 봤다, 뭐 한 달 안으로 봤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냥 KRX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조금 늦은 시점에 영상을 확인하고 이제 금 투자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시고,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좀 내려놓으신 다음에 금 투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가장 지금 상황에 알맞는 그런 투자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금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상승 사이클이 많이 남았습니다. 4, 5년 정도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꽤나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내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금 투자를 하는 거면 잘못된 방법이다. 금은 보험이고, 보험은 알맞는 수준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금 투자에 대한 이제 그런 관심이 생기셨을 때 일단 가장 적은 수준, 제가 말씀드렸던 한 10% 정도 수준부터 시작하시고, 확신이 늘어나심에 따라서 천천히 그만큼 비중을 같이 늘려나가신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판단 없이 그렇게 금 투자가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